안녕하세요. 타로블라 썸띵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도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제가 상반기 동안 세계 최초 MBTI 타로, 그리고 컬러와 수비학이 접한 컬러 수비 타로, 한국형 웨이트 MBTI 타로 카드까지 이 프로젝트를 상반기 동안 마치느라 조금 바쁘게 지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속에서 펀딩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는데요. 이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드리고 싶었지만 시간이 허락되지 않아 이렇게 늦게나마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기다려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그동안 준비했던 프로젝트의 결과물인 MBTI 타로 카드를 가지고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일상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관계들을 이 타로 카드를 통해 분석하고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이제 함께 시작해볼까요? 자, 첫 번째 케이스로는요, INFP와 ISFJ가 만났을 때의 매칭에 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쪽 편이 되실 수도 있고 이쪽 편이 되실 수도 있고 상대방이 여기든 여기든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한번 매칭을 시켜보시면서 상대방을 떠올리면서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ENFP는요, 우리가 타로 카드에서는 바보의 카드로 매칭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바보는 뭡니까? 아주 자유롭고 계획이 없지만 그 가능성은 무한하다. 그러나 계획이 없지만 언제나 늘 도전하고 모험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희 세계 최초 MBTI 타로 카드에서는 프리덤이라고 나옵니다. 자유입니다. 말 그대로 어느 하나에 얽매이지 않고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인물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여기 보면 0이라는 같은 숫자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만다라 도형이라고 하는데요. 자유로움을 상징하는 만다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들이 밖으로 지금 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불의 요소와 또 물의 요소와 공기의 원소와 흙의 원소가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원소가 개입이 되고 있는데요. ENFP를 가진 분들은 주기능은 외향적인 직관으로 나옵니다. 밖으로 펼쳐지는 직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주기능으로 삼고 있고, 이것은 부기능입니다. 부기능은 내향적 감정을 의미를 하는데요. 안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와 신념에 따라 아주 스스로에게 깊이 공감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T 같은 경우에는 사고력은 3차 기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차 기능은 1차, 2차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기능이겠죠. 그리고 이 S라는 것은 열등 기능을 의미합니다. 열등 기능은 S가 열등 기능이다. 즉, 현실 감각이 조금 열등하다, 부족하다 라고 하는 카드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와이파이 원소, 4원소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굉장히 많죠. 3개가 보이고, 또 밑에는 흙입니다. 흙은 하나의 원소가 보이고, 그리고 각각 물과 공기의 사인이 하나씩 들어가 있는데요. 즉, 이 ENFP는 외형적인 직관으로 언제나 새로운 가능성과 아이디어를 탐구하고, 또 부기능인 내향적 감정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와 신념에 따라 얽매이지 않고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바보처럼 현실 감각은 떨어질 수 있으나 내가 어디든지 생각하는 대로 나는 움직이면 된다. 그것이 바로 내 직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이란 요소가 많이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하는 행동, 그리고 생각보다는 마음이 먼저 가서 행동하는 그런 충동적인 성향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ISFJ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ISFJ는 우리가 타로 카드에서는 교황과 매칭이 될 수가 있는데요. 바보와 교황이 만났어요. 이 매칭이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아주 좋은 매칭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나 한쪽은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 이 교황의 입장에서는 바보를 가르치기에 조금은 버거울 수 있겠죠. 하지만 교황 자체가 ISFJ입니다. I, 즉 내향적 감각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감정을 주고 상대방에게 안정감을 주고 또 부기능인 이 외향적 감정을 통해서 상대방한테 세심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조화를 이루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이 교황 자체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수용하고 설득하고 납득시키려는 사람이죠. 우리가 5라는 숫자도 수비학에서는 보면 인류의 숫자라고 합니다. 인류는 늘 변화를 하면서 탄생을 하고 또 쇠퇴했다가 다시 진화하고 그런 과정을 반복을 하는데요. 교황이라는 그 사람의 이 레벨 자체가 그렇습니다.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사람들을 안정시킬 수 있고 또 안정이 된 사람들을 본다면 또 도전 정신을 가질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스승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ENF와 ISFJ가 혹시 연인일 관계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서로 보완하는 관계가 될 수가 있어요.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가 있죠. 이 ISFJ는 연인에게 상당한 안정감을 주죠. 또 세심하게 감정을 살피고 또 돌봐주고 언제든지 이 사람에게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ENFP 같은 경우에는 ISFJ가 굉장히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ISFJ에게 새로운 경험, 도전, 그런 새로운 시야, 관점 이런 것들을 선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MBTI 타로 카드에서 이 만다라 도형은 교황이 여기에 눈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것들을 상징하는 만다라 도형도 보이고 있고 꽤 안정감이 있고 노란색으로, 금색으로 한 가지 색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ENFP는 굉장히 화려하죠. 그만큼 이 타로 카드 바보가 화려한 옷을 입은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보와 교황이 만났다. 이 카드는 상호 보완적인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 ENFP와 ISFJ는 연인 관계일 때는 상당히 서로를 보완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다.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면서도 조화를 이루고 또 깊고 의미 있는 연애로 사실 발전할 수 있다라는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친구 사이일 경우다 라고 한다면 서로의 장점과 단점을 좀 보완하는 우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친구를 안정적으로 지지하고 ISFJ는 그리고 ENFJ는 외향적 직관이 있다 보니까 새로운 아이디어와 모험을 친구한테 막 제시해서 야 우리가 한번 해볼까? 라는 어떤 아이디어를 선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우정의 관계가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친구 사이에서는 ISFJ는 ENFP에게 안정감을 주죠. 그래서 또 ENFP는 ISFJ한테 아주 활기찬 에너지를 줄 수가 있어요. 친구 관계가 우정이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차이를 통해서 서로가 또 성장하고 배우고 또 새로운 것을 창조해낼 수 있는 그런 조화로움을 이룰 수가 있다. 그래서 서로의 장점을 존중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그 우정의 관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의미 있게 발전할 수 있는 친구 관계가 된다. 또 한편으로 이 두 사람의 성향이 우리의 가족이다. 가족일 경우에서는 서로 보완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죠. 이 ISFJ가 만약에 부모님이다. 또 이 ENFP가 아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 ISFJ는 가족을 위해서 굉장히 헌신합니다. 또 배려도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가족 내에서 안정성과 아주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하죠. 내향적인 감각을 통해서 여기가 아주 주기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ENFP 같은 경우에는 가족 내에서 우리 아들이다, 딸이다 라고 한다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주 활기차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 가족과 또 굉장히 또 깊은 정서적인 연결고리를 원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두 성향이 우리 가족에 있다면은 굉장히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성격 유형이 되겠다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너무 다르지만 이 다름을 서로에게 보완할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 똑같아도 사람은 발전이 없거든요. 그러나 이 차이를 존중하고 지지한다면은 굉장한 이 단단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관계가 직장 동료일 경우다. 직장 동료일 경우에는 이 서로가 가진 강점을 굉장히 잘 활용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영업으로 친다면 이 친구는 막 나가서 필드에서 활동하는 그런 영업사원이 될 수가 있겠고, 나는 그 영업사원이 가져다 준 일을 가지고 찬찬히 정리하고 또 어떤 식의 구성을 해야 할지 기획을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쿵짝이 잘 맞겠죠. 이분은 사실 조직적인 환경에 그다지 맞지 않지만 이분 때문에라도 잘 화합해서 이루어 갈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프리덤이에요. 직관은 있지만 그 직관을 강하게 사용하지는 못하고 안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각이 있는 친구긴 합니다. 그것을 이 사람이 보완을 해줄 것이고, 그래서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협력을 한다면 아주 성공적인 업무 관계를 구축할 수 있겠다라고 보일 수가 있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비즈니스 관계다, 뭐 우리의 거래업체다, 혹은 뭐 그런 거래업체다라고 한다면 이 비즈니스 파트너 이 자체는 서로를 보완하는 파트너십이 될 수가 있겠죠. 이 ISFJ는 이 주기능인 내향적 감각을 통해 가지고 비즈니스 세부 상황을 꼼꼼히 관리하고 또 뭐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또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외향적인 감정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고객이나 동료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관리를 할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또 ENFP 같은 경우에는 외향적인 직관을 사용하다 보니 새로운 아이디어, 비즈니스 기회를 굉장히 탐구할 수가 있어요. 부기능인 이 내향적 감정을 통해서 FI라고 우리가 합니다.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바탕으로 비즈니스에 대한 결정도 확 내릴 수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서로 안정성도 있고 또 구조화도 아주 잘 체계적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 새로운 관점도 또 제시할 수도 있고, 또 만약에 이 두 사람이 뭉치면 어떤 우리가 타로 카드에 있어서는 연인 카드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얘 플러스 이퀄은 연인 카드로 이어질 수도 있다. 혹은 태양 카드로라도 이어질 수 있다. 라고 그런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강점을 잘 활용하고 존중하고 한다면 비즈니스건 가족관계건 친구, 연인, 뭐 어떤 관계든 간에 굉장히 상호 보완적인 매력적인 관계가 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 교황은 바보한테 훌륭한 스승이고, 바보는 교황에게 창의로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훌륭한 동반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의 성향들은 대립적인 관계라기보다는 좀 더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매칭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리딩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한 사람은 ESTJ 그리고 한 사람은 INFP를 가졌을 때의 성격 유형 매칭에 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ESTJ는 여기 보시면 Justice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로 카드에서는 정의 카드와 매칭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정의 카드는 만다라 도형인데요. 여기 정의 카드에서 이 뒤에 베일이 보라색인데 이 보라색을 같이 여기다가 넣어 주었습니다. T, 굉장한 사고형입니다. 이 현실적인 감각들, S 같은 경우를 2차 기능으로 사용합니다. 또 3차 기능, N, 직관인데요. 이 직관, 불의 요소를 3차 기능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열등 기능은 F예요. F는 감정이죠. feeling. 그 감정이 부족하다, 열등하다라는 걸로 보이고 있는데, 또 여기 사원소 와이파이 체계 같은 경우에도 이 사고가 발달하다 보니 1차 기능으로 사용되니까 3개나 이렇게 와이파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불과 흙의 원소가 하나씩, 그리고 물의 원소가 하나,
이런 식으로 조금은 양의 기운이 좀 더 많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양적인 기운을 사용하고 보여지는 논리 사고형이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고요. 또 INFP는 러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러브는 타로 카드에서는 러버스라고 카드로 매칭이 되고 있습니다. 이 러버스는 상당히 아름다운 카드잖아요. 라파엘이 입고 있는 옷이 보라색이에요. 보라색이 여기 중간에 있고, 그리고 사랑을 상징하는 두 사람의 인연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감정을 주기능으로, 1차 기능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원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끝이 없이 이어지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INFP 같은 경우에는 F, 감정을 주기능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N, 직관을 2차 기능으로 사용해요. S, 감각형을 3차 기능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T, 사고형을 열등 기능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기 사원소 와이파이를 보면은 여기 아무것도 없는 게 빈자리가 보이죠? 사고하는 능력, 이것이 지금 부재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정의는 사고가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데 연인은 사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관계가 좋은 관계일까요? 그리고 이 연인은 여기 보면 여기만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따지면 정의 카드는 양의 기운이 강하고 러버스 카드는 음의 기운이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관계가 가족이든 연인이든 비즈니스 관계든 또 직장 동료 관계든 다 살펴볼 텐데요. 만약에 이 두 사람이 연인이라면은 서로의 성격 차이가 굉장히 있을 것 같아요. 벌써 주기능이 너무 다릅니다. T와 F입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죠? 그래서 이 ESTJ는 굉장히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환경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이 주기능인 외향적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T2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쓸데없는 게 아니라 효율성 있는 그런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죠.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구체적인 방향들을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또 계획도 세우고. 부기능인 이 내향적 감각 기능, 이것은 보수적이다. 그리고 현실을 중요시한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안정된 관계를 선호한다 라는 건데요. 그리고 이 반면에 이 INFP, 이 러버스 카드는 상당히 감성적이죠. 왜? F, 필링을 1차 기능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기능인 이 내향적 감정을 통해서 자신만의 어떤 그런 가치가 있어요. 그 신념, 그런 걸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상당히 깊이 공감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리고 부기능적으로는 직관이 N2를 사용하는데요. 직관을 그래도 밖으로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직관이 또 2차적으로 발달을 했기 때문에 아이디어, 새로운 가능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창의성이 좋다 보니 예술 계통이나 그런 엔터테인먼트 계열에 상당히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감성적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두 사람이 연인 관계다라고 하면 이 ESTJ는 이 INFP를 좀 약간 좀 비현실적이다 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이 ISFP는 ESTJ의 그 압박받는 혹은 강압적인 그런 방식, 연인 관계, 뭐 동료 관계, 비즈니스 관계 이런 걸로 상당히 불편함을 좀 느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다 모든 카드가 장단점이 있듯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한다면 사실 이 관계도 아주 나쁜 관계만은 아닙니다. 언뜻 보기에는 서로 굉장히 대립되는 관계로 보일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로의 차이를 존중해 준다면 더욱 깊어질 수 있는 관계는 될 수 있습니다. 왜? 서로에게 없는 것들이 이렇게 하면 딱 맞아 들어가요. 톱니바퀴처럼 딱딱딱딱 물려서 서로가 없는 점을 정확히 보완을 해줄 수가 있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친구 관계다. 그러면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겠죠. 그리고 서로의 차이를 극복해야 하는 문제도 분명히 있을 거고 우정을 쌓아가는 과정도 필요할 것이고 이 ESTJ는 그 외향적인 사고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감정으로서 호소하기보다는 이 친구는 나 머리 아파 그러면 그래 병원 가 이렇게 되는 거고 이
INFP 같은 경우에는 나 머리 아파. 그러면은 그래? 어디가 아파? 얼마나 됐어? 어디야?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하고는 완전히 좀 다르긴 하죠. 그래서 나는 감정을 바라고 나는 문제 해결을 바라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차갑게 좀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친구 사이든 비즈니스 사이든 동료, 직장 동료든 간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도 좀 생길 수가 있어요. 이 두 사람한테는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고 더 깊은 사랑, 우정 이런 것들을 쌓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20번 심판 카드라는 게 있어요. 심판 카드가 여기에 딱 들어앉는다면 상당히 좋은 카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상황들이 우리 가족 관계에 있다라고 봤을 때는 이 INFP가 엄마든 아빠든 나든 상관없습니다. 감성주의자다 보니 감정적으로, 감상적으로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체계에 따라, 감정의 체계에 따라서 가족관계를 맺는 거거든요. 늘 사랑을 갈구하고 나 좀 바라봐, 엄마 아빠 나 좀 봐줘,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ESTJ 같은 경우에는 이 감정적 요구를 우리 딸이나 엄마나 아빠나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불편하거든요. 왜냐면은 이 ESTJ 같은 경우에는 이 정의 카드가 보여주듯이 상당히 공정함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진짜 AI 같다. 이런 식의 말도 들을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독립적이란 말이죠. 그러나 공정함과 공평함, 균형 이런 것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너무 감정에 빠졌을 때는 그것을 결단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호 보완적인 관계도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접근 방식도 굉장히 다른데요. 이게 만약 직장 동료일 경우나 비즈니스일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갈등은 겪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ESTJ는 체계적인 업무 방식을 선호하죠. 그러다 보니까 실용적으로 처리하고 이 내향적 감각을 부기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뭔가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 뭔가 실제 근거를 바탕으로 한다. 그래서 예측 가능한 결과를 이 사람은 더 선호를 해요. 그러나 이 INFP 같은 경우에는 이 감성적인 접근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상상 혹은 이상주의 약간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두 사람이 조금 부딪힐 수는 있어서 오해나 혼란이 조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힘 카드가 들어간다면 이 두 사람은 굉장히 좋은 조화를 이루어질 수가 있겠다. 공통의 목표를 위해서 협력을 한다면 성공적인 결과도 얻을 수 있는 카드입니다. 대립적인 관계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서로가 없는 것이 너무 확연해요. 그 없는 점을 보완할 수도 있고 또 없으니까 모를 수가 있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다 보니 뭔가 서로가 접근하는 방식들이 굉장히 달라요. 강압적이고 규칙적이고 INFP는 상당히 자유롭고 감성적이고 이럴 수가 있는데 이 두 사람 사이에 서로의 차이를 분명히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해도 하지만 그것을 인정을 해야 한다. 두 사람이 가진 강점들은 있잖아요, 각각. 그것을 결합해서 협력해야 한다. 그리고 성공적인 비즈니스, 그런 파트너십, 연인관계, 가족관계 무엇이건 이루어낼 수는 있다. 다른 듯 같은 듯 겉으로 보기에는 맨날 싸우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잘 인정만 한다면 서로가 굉장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안 맞다 라고 하는 것보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주길 바라는 그 마음이어서 그런 거거든요. 저 사람 마음이 내 마음 같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바가 더 커져요. 하지만 그 사람은 자체대로 그대로 이미 존중받을 자격이 있고 또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해주고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리딩 마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ISTJ와 INFJ입니다. 이 ISTJ는
파워라고 합니다. 이 파워는 타로 카드에서는 황제를 의미합니다. 이 황제의 컬러는 대부분 빨간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 이 권력을 상징하는 빨간 카드, 그리고 열정을 상징하는 빨간 형태가 여기에 이렇게 만다라 도형에 들어가 있고요. 또 이 사람은 4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4라는 것은 구조화가 되어 있다. 안정감이 있다. 라는 그런 카드고, 현실을 중요시한다 라는 그 황제의 카드가 지금 여기에 보이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파워라고 하듯이 이 사람의 와이파이를 한번 볼까요? MBTI의 4원소 와이파이입니다. 이 사람은 음의 기운, 양의 기운이라고 친다면 음의 기운이 더 많은 사람이다. 솔직히 조금 어리둥절하지 않으신가요? 굉장히 이 드세고 억세고 권위 있고 까다로워 보이고, 그런데 이 황제가 의외로 여성성이 있습니다. 안정을 더 중요시하고, 이 4라는 숫자 자체도 여성성을 의미합니다. 주기능을 감각형을 으로 사용하고 있고, 현실이 중요하다 이거죠. 그리고 2차 기능, 부기능을 T, 사고력으로 또 판단을 합니다. 또 3차 기능으로는 필링이 있어요. 3차 기능이, 필링이라는 것은 감정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작지만 나에게는 감정이 있어 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N이라는 직관이 의외로 열등 기능입니다. 안정이 중요하지 다른 직관에 내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현실이 중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와이파이가 공기, 물, 흙만 있고요. 불의 원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N, 불의 원소가 열등 기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INFJ입니다. INFJ는 wisdom, 지혜. 우리가 타로 카드에서는 여사제를 의미를 하거든요. 이 여사제는 말도 없고 소심하고 겁도 많고 뭔가 비밀스럽기도 하고 조용하지만 안에서는 또 들끓는 열정도 있기도 하고, 뭔가 드러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사람이죠. 그리고 직관도 꽤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주기능을 직관, 이 직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직관은 불이라고 우리는 매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직관이 불이라는 것은 이 여성 안에는 불의 에너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사제는 파랑과 보라로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컬러로 만다라 도형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내부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쪽으로 지금 많이 컬러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4원소, MBTI 4원소 와이파이를 본다면 이 INFJ들은 음의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 물, 즉 감정이 또 굉장히 많아요. 공기 하나, 흙 하나, 불 하나, 그리고 물이 3개가 있습니다. 굉장한 음의 영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아까 이 ISTJ와 INFJ를 비교를 했을 때는 둘 다 내부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고, 이 두 사람을 봤을 때는 이게 보완이 되는 매칭일까요? 아니면 대립이 되는 매칭일까요? 처음에 딱 보면 좀 균형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와이파이 원소도 그렇고 또 컬러 자체도 굉장한 에너지, 그리고 속으로만 삭히고 있는 에너지. 그러나 둘 다 속으로는 삭히지만 이 사람은 좀 더 안정을 더 요구를 하는 것이고, 이 사람은 직관을 주로 사용하다 보니 INFJ는 직관이 주기능, ISTJ는 직관이 열등 기능입니다. 없습니다. 서로가 하나는 있고 하나는 없고. 그리고 여사제는 현실 감각형이 열등 기능, ISTJ는 감각형이 주기능입니다.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매칭은 대립적인 매칭이다 라고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잘 몰라도 이 카드만 딱 봐도 아실 수가 있어요. 둘 다 수비학적으로 봤을 때는 여성성이 강한 숫자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가 대화, 소통에 있어서는 조금 서로가 아낄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굉장히 직관이 뛰어나지만 그것을 현실 감각적으로 보여주기에는 조금 약해 보이고, 또 이 ISTJ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인 에너지를 선호하고는 있지만 현실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돈이야, 이 사람은 돈보다는 품위 유지하는 거, 이것이 나는 조금 더 중요해,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의 가치관들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연인 관계다 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 말없이 줄다리기만 하고 있거나 서로 눈치만 보고 있거나 눈치 싸움, 그리고 자존심 싸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어요. 뭐 직장 동료다 라고 하면은 서로 간에 가진 그 아이디어를 드러내지를 않아서 서로 눈치만 봅니다. 눈치 게임이죠. 아, 저 사람이 저걸 냈으니 나는 그럼 이걸 내볼까? 아니야, 내가 먼저 내는 게 안 돼. 오히려 손해야. 이런 식으로 서로가 막 따지기 시작합니다. 평행선을 걷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다른 어떤 매칭보다도 이 두 사람의 매칭은 사실 참 힘듭니다. 또 이런 매칭이 가족 안에 있다. 가족 안에 있다라고 하면은 만약 이분이 나의 아버지고 이분이 나의 엄마다. 혹은 이건 나의 남자친구고 이것은 나다 라고 봤을 때는 한 사람이 질질질질 끌려가는 그런 타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분명히 져야 할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의 스트레스는 말도 못하고 이 스트레스를 도대체 어디에 풀 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까딱하면, 아주 까딱하면 외도로 연결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도덕성이라던가 청렴함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딱딱딱 계획하에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의 매칭은 일에서는 그다지 나쁘진 않습니다. 그나마. 하지만 가족이거나 연인이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좀 충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가끔씩 봐야 합니다. 자주 보는 게 아니라 데이트도 뭐 매일매일 일주일에 뭐 7번 다 만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좀 덜 만나야 되는데, 그럴수록 근데 서로에게 좀 더 집착을 합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잘못 가다가는 애증의 관계로 이어질 수가 있긴 하겠지만, 그리고 이 ISTJ는 누군가가 먼저 다가와 주기만 한다면, 아 그래? 그러면은 내가 가르쳐 줄게, 혹은 내가 알려줄게, 아 그럼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먼저 마음을 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인이 어느 정도의 갑의 위치는 있어야 합니다. 이 INFJ도 아주 다르진 않아요, 사실. 그러나 이 INFJ는 본인이 생각하는 거에서는 열심히 직진할 수 있으나 그것을 겉으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짜요. 예민하죠. 둘 다 예민합니다. 여성성이 있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이 비즈니스를 하건 동료건 가족, 연인이건 간에 상당한 눈치 게임들을 많이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은 서로의 자존심을 삼켜야 한다라는 게 지금 보입니다. 서로 자존심만 세우다 보면은 잘 될 수 있는 것들도 우리가 망치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ISTJ와 INFJ는 이 감각형과 직관형이 다르고 사고형과 감정형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을 서로 인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하려고 하면 사실 굉장히 머리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냥 인정을 해버리는 것이 오히려 이 관계에서는 훨씬 나을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매칭은 좀 더 대립각에 가까우나 그래도 화합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어요. 왜? 두 사람은 똑같은 내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부 에너지와 생활 패턴 이런 것들은 같기 때문에
두 사람이 다른 관점에서 보는 차이들은 있을 수는 있으나 정형화된 것으로 가는 거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 있다. 그게 뭐냐면 딱딱딱 규칙에 맞는 결과물을 내야 한다거나 지적인 허영심을 뽐낼 수 있는 것들, 그걸로들로 두 사람이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상당한 시너지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는 대립각이긴 하지만 또 보완적인 상황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저는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 사람을 그저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해 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해는 하지 마세요. 그래야 우리 사이는 속이 편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이번 매칭은 ISTP와 ESFJ에 관한 매칭인데요. 이 ISTP는 여기 보시면 bravery라고 하는데 이것은 용기,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로 카드에서는 힘 카드로 같이 매칭이 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무한대의 띠가 있듯이 이 안에도 만다라 문양 안에 무한대의 띠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란색들이 보이는 것은 이 힘이 성찰의 힘을 뜻하는 것입니다. 내적인 힘이 아주 강하다, 외유내강이다 라는 것이 보이고, 그리고 또 에너지를 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힘 카드는 이 주기능을 T, 논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주기능인 내향적 사고로 상황을 분석하는 데 아주 뛰어난 그런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기능으로는 S, 감각형, 현실성, 그래서 감정보다는 사실에 기반한 결정을 내리죠. 그래서 자신의 자율성과 개인적인 공간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외향적인 감각, SE를 통해서 현재 상황을 굉장히 잘 알아차려요. 굉장히 거기에 또 빨리 반응도 하고 또 아주 구체적이고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그런 접근을 선호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똑똑하기도 하고 인내심도 많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의 사원소 와이파이를 본다면 이 ISTP 같은 경우에는 음의 성향이 일단 많은 분입니다. 그리고 이 흑의 원소가 굉장히 많고요. 또 나머지 불, 물, 공기의 원소는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흑의 원소를 가지고 있다 보니 상당한 그 현실 안정에 꽤 주로 집중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3차 기능으로는 N, 이 직관을 3차 기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F 4차 기능, 이 열등 기능이라고 하죠. 이 F를 열등 기능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F가 사실은 아예 없는 것도 아닌데요. 왜냐하면 여기 물이 하나 있습니다. 작다 뿐이지 아주 열등 기능만큼은 아니다라는 것도 여기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이 ESFJ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ESFJ는 Abundant라는 풍요의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타로 카드에서는 여황제와 매칭이 됩니다. 이 여황제는 풍부해 보이고 풍요로워 보이고 다 있어 보이고 편안해 보이고 뭐 아쉬울 게 없어 보이고 그런 아주 행복한 카드로 지금 보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 만다라 도형은 자기중심이 있어요. 자기중심이 굉장히 뚜렷하게 보이는 사람이고, 내 주위에는 아무것도 없는 이런 분위기가 지금 있는데요. 이것은 이 여황제만의 이 풍요로움 때문에 드러나는 특권의식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황제는 F, 감정을 주기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향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밖으로 드러내는 감정들이 꽤 많죠. 그리고 이 현실성, 그리고 감각형, 이런 것들이 지금 내부적인 에너지로 사용이 되고 또 2차 기능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N을, 직관을 3차 기능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T를 또 내향적으로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T를 내향적으로 사고하는 기능이 열등 기능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브레이브 카드를 보면은 ISTP를 보면은 이 내향적인 사고를 상황 분석하는데 굉장히 뛰어나다고 했는데
이 풍요, 이 ESFJ는 그것이 열등 기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지금 벌써 차이가 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 두 사람의 매칭은 어떻게 될까요? 이 두 사람은 조금은 대립적인 매칭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만약 이 두 사람이 연인 관계다 라고 하면은 서로가 좀 성향 차이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날 거예요. 다양한 논쟁이라든지 뭐 도전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 ISTP 같은 경우에는 논리적이고 아주 독립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보다는 사실에 기반한 결정을 내립니다. 독립성, 자율성, 그러니까 개인적인 공간을 굉장히 중요시하다 보니까 누구한테 방해받는 게 싫어요. ESFJ 같은 경우에는 타인을 돌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주기능인 이 외향적 감정을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타인과 또 내 연인과 가족과 뭐 직장 동료와 비즈니스 관계와의 조화를 매우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ESFJ는 감정적으로 상당히 소속되는 것을 또 원하고 깊이 연결되는 것을 또 원하는데, 그러나 ISTP는 독립성이 강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에서 이 관계에서는 상호적인 그 응원, 지지와 또 콜라보, 협력이 굉장히 중요시가 되는 카드입니다. 이 조합이라고 한다면 ISTP는 감정 표현이 조금 부족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 ESFJ한테 약간의 좀 불안감을 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ESFJ는 오늘은 왜 연락이 없어? 막 그럴 수도 있는 카드인데, 이 ISTP는 나 오늘만은 좀 쉬면 안 될까?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감정적인 요구를 좀 받아들이기 힘들 수가 있다. 이 ISTP가 서로가 좀 서로한테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사이에는 절제 카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서로의 차이를 또 역시나 존중을 해야 할 것이고 또 인내를 찾아야 할 것이다. 만약에 우정을 쌓아야 가는 친구라고 한다면은 이 친구는, ISTP의 친구는 친구의 어떤 상황보다는 나의 상황, 자신의 상황을 굉장히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나, 그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왜? 주기능인 내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분석하는 데서는 굉장히 능숙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용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친구거든요. 그런데 이 ESFJ는 이 친구와의 감정적인 연결을 너무 중요시하다 보니까 좀 제발 내 편 좀 대줘봐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친구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 ESFJ는 계속 이 사람과 친해지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인 소통, 대화, 그런 거에 조금 서툴 수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ESFJ는 ISTP가 좀 무심하다, 오해, 아닌 오해를 좀 느끼게 될 수도 있어요. 무심하다. 두 사람이 가진 서로의 차이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은둔자라고 우리가 하는 카드 있죠. 그 카드가 사실 ISTP라는 카드가 여기에 좀 필요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더 깊이 좀 탐구하고 또 표현을 할 필요가 있음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는데요. 또 만약에 이 두 관계가 가족이다 라고 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많이 다르죠. 우리 아들이 너무 자기주도적이고 독립적이고 그냥 혼자서 다 견디려고 하고 말을 안 해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친구는 이 내향적인 사고를 통해서 굉장히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분석하고 상황 파악을 하고 결단을 내리기 때문에 문제 해결은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또 ESFJ 같은 경우에는 가족 안에서 상당히 뭔가 서로 이어주는 역할들을 많이 할 거예요. 왜냐면 사랑으로 혹은 연결고리가 우리는 늘 있어야 돼. 우리 오빠, 언니, 뭐 내 동생, 엄마, 아빠 뭐 이렇게 다 같이 좀 어우러져서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할 수는 있죠. 만약에 여기가 형제지간이다, 뭐 자매지간, 남매지간이다 라고 한다면 한 사람은 굉장히 무심해 보이고 우리 가족한테 이렇게 신경을 안 쓸 수가 있어? 우리 가족한테 지금 또 네가 너무 헌신하는 거 아니야? 또 뭐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어요, 서로가.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서로의 차이를 인정을 해야 합니다. 또 두 사람이 직장 동료다
그러면은 업무 스타일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 ISTP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분석적으로 접근을 하고, 이 ESFJ는 그 사람과 협력해야 돼요. 같이 콜라보, 이것을 팀 내에서의 팀 분위기를 굉장히 더 선호하죠. 감정적인 연결. 그러다 보니까 이 ISTP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만약에 이 ESFJ가 좀 감정적으로 이 일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굉장히 좀 벅차 보입니다. 조금 제가 좀 힘듭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ISTP는 그것을 뭘 저렇게 맨날 찡찡대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뭔가를 해결해 달라는 기보다는 나한테 좀 맞장구 좀 쳐줘 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나는 그걸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좀 무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이 ESFJ는 이 ISTP를 보고 뭐가 저렇게 사람이 감정이 없어, 좀 교감을 하지 않으려고 해, 막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감정에서 오는 그 업무적인 딜레마가 올 수가 있겠다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너무 감정을 표현하려고 하고, 한 사람은 너무 논리적이고, 또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ISTP 자체는 감정 따위는 일단 제껴두고, 어떻게 내가 이 효율적으로 해야지 많이 빨리 끝내고 다른 일로 또 착수를 할까, 이런 업무 처리를 많이 구상을 하는데, 실질적인 결과를 굉장히 중요시하죠. 그러나 ESFJ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팀 협력, 이런 것들이 잘 유지되는 게 우선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도 맞고 이 사람도 사실 맞아요. 이게 둘 다 서로 안 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한 사람은 너무 독립적이고, 한 사람은 팀워크를 중요시하고, 그러다 보니 이게 좀 갈등이 좀 생길 수는 있어요. 이 두 사람한테는 어떤 연인의 카드, 연인 카드가 좀 있다라면 좀 그게 상생이 되고 조화를 이룰 수가 있겠다라고 저는 리딩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아주 보완적이긴 보다는 좀 대립각은 있지만 그 차이를 역시나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이 사람은 현실적인 안정이 더 중요하고, ESFJ는 현실적인 안정보다는 이 감정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게 완전한 차이다. 여기서 너무 확연하게 드러나 있죠. 열등기능, 주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잘 인정하고 배려하고 존중한다면 두 사람의 시너지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이번 매칭은 ENTJ와 ESTP입니다. 이 두 사람의 매칭을 먼저 본다면 죽음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역시나 타로 카드에서는 이 죽음과 매칭이 되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상당한 변화가 있는 카드이기도 하죠. 끝과 시작, 시작과 끝이 공존하는 카드입니다. 그러다 보니 타로 카드에서는 호불호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 ENTJ는 먼저 본다면 T라는 것을 외향적인 사고, 이것을 주기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목표지향적이죠. 그리고 본인이 뭔가 꽂히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상당히 몰두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목표지향적이다. 그리고 이 부기능적인 이 내향적인 직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촉이 있다. 이것을 좀 미래를 내려다보는 뭐 예지 능력, 이런 비전을 보는 능력, 이런 것들이 좀 뛰어납니다. 그리고 또 3차 기능으로는 S, 현실 감각을 3차 기능으로 두고 있어요. 그리고 F, 감정을 열등 기능으로 삼고 있습니다. 감정이 부족하다 라고 합니다. 그만큼 사고를 외향적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감정은 사실 조금 더 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ENTJ의 와이파이, 이 사원소의 원소를 본다면 양의 에너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불의 에너지 2개, 그리고 공기의 에너지 3개, 그리고 물의 에너지가 하나인데 흙의 에너지가 없습니다. 흙의 원소가 없습니다. 그만큼 꾸준함, 그리고 단단함,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 만다라 도형 자체가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이 데스를 형상화한 건데요. 이 안에 그 장미, 새로운 생명이 나타날 수 있는 이 장미가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고, 또 많은 것들을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만다라 도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ESTP가 있는데요. ESTP는 우리가 타로 카드에서는 전차 타로와 매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차 타로는 우리가 보면은 굉장한 추진력을 나타내고 힘이 있는 카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드라이빙 포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질주하는 힘입니다. 아주 전력 질주죠. 이 ESTP의 카드는 S, 현실 감각을 주기능으로 사용합니다. 외향적인 감각을 더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실성을 좀 더 중요시한다 이거죠. 그리고 또 T, 이 전차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카드입니다. 또 ESTP는 feeling, F 자체가 3차 기능이라고 해요. 이 3차 기능은 그래도 그나마 나에게 있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 열등 기능이 바로 NI라고 하는데요. 내향적으로 생각하는 직관이 부족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와이파이를 보시면, 사원소 와이파이 보시면 양의 기운이 조금 더 많다, 음의 기운이 조금 더 적다, 얘도 양적인 기운, 얘도 양적인 기운들이 조금 더 많아요. 그러나 이 와이파이를 서로 살펴봤을 때는 흙의 원소가 ENTJ는 없어요. 그러나 이 ESTP에는 있고, 또 물의 원소는 ESTP가 없는데 물의 원소가 여기 ENTJ는 하나 있습니다. 여기도 봐도 좀 차이가 좀 있죠. 같은 듯 다른 듯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현실적인 감각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르죠. 자, 그러다 보니 이 관계에 있어서는 이 두 사람이 만났다면, 서로가 만약 연인 사이라고 한다면은 상당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이는 맞아요. 두 사람이 뭐 하나에 꽂히기만 하면 그것만 보고 달려나가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ENTJ 같은 경우에는 외향적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사고하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밖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 ESTP는 사고하는 것이 2차 기능이기도 하고, 그것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향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도 조금 다를 수가 있거든요. 이 ENTJ는 모든 것을 다 밖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카드고, 뭐 여기 전차 카드도 아주 다르지는 않지만 2차 기능으로 써서 비슷비슷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어떤 일에 꽂히기만 하면 그것이 한 가치관을 가지고, 비즈니스나 직장 동료나 그런 사이라면은 사업 파트너, 아주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설정을 하고 아주 뛰어나게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이 연인 관계고 친구 관계고 가족 관계다 라고 했을 때는 상당한 대립각이 보입니다. 두 사람이 눈 가리고 달리는 말 같습니다. 사랑을 할 때는 미친 듯이 사랑을 하다가 또 그 사랑이 끝날 때쯤이면 미친 듯이 싸우고 서로에게 온갖 할 말 안 할 말 다 하고 헤어질 수 있습니다. 또 그러다가 다시 또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ENTJ는 계속해서 순환을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과 끝을 낸다고는 하지만 그 끝이 이 F가 열등 기능이다 보니까 그 끝을 잠깐 잊어버릴 수는 있지만 그 시작도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게 연인 사이라면은 우리는 왜 맨날 헤어졌다 만나지? 그런 사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관계들이 친구 사이다 라고 한다면 친구가 아니지만 은근한 경쟁의식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은 그래도 돈이라도 벌어요. 그러나 이 ESTP 같은 경우에는 돈을 벌 수는 있어요. 그리고 현실을 중요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직관이 부족한 나머지 이 성찰하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본능적으로 행동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차 하고 늘 후회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만다라 도형도 보면은 외부로 에너지를 지금 일단 사용하고 있다라는 게 보이고 또 이 안에 이 별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의식 성찰을 이야기하고 있는 별인데요. 그 별을 이 사람은 각성을 해야 되고 내적인 성찰로 이루어져야 되는 카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감정의 요소가 지금 좀 빠져 있어요. 그러나 ENTJ는 감정의 요소는 하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관계는 가족이든 연인이든 친구든 다 애증의 관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미워하지만 미워할 수 없고, 안 보고 싶지만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언젠가는 또 만나고, 가족이든 연인이든 동료이든 비즈니스 관계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라리 그게 비즈니스 관계라면은 차라리 더 낫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좀 더 서로가 목표하는 바들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그 가치관 하나 때문에만이라도 그것을 잘 극복할 수가 있거든요. 서로의 성격이 다른 것을. 이 관계는 상당히 힘들 수가 있어요. 굉장히 에너지 소모도 많고 감정적인 소모, 여러 가지 극복을 해야 할 산들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어요. 그 어느 누구도 지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경쟁 상대이거나 어떻게 보면 러닝메이트 같은 느낌도 있고요. 그렇게 일이나 공부나 뭐 이런 거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파트너가 될 수가 있으나 감정적인 인연을 맺는 경우에서는 좀 힘들 수는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서로의 차이를 이것은 분명히 인정을 해야 하고 존중을 해야 되고 또 그래서 인내와 균형을 맞추는 상황이 좀 더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 어느 유형보다도 상당히 맞추기가 조금은 힘드실 수 있다는 거, 그 점은 아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어떻게 보면 오래 갈 수도 있는 관계가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늘 한 사람이 없으면 허전하고 그 사람이 늘 나와의 경쟁 상대가 돼 주었거나 나와 애증으로 인한 관계 때문에라도 보고 싶거나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좋을 수도 있고 부정적인 면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서로에게 구속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잘 판단하셔야 할 관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세계 최초 MBTI 타로 카드를 통해 여러분의 다양한 관계들을 함께 분석하고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시리즈 1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이 궁금하신 대인관계에 대한 MBTI를 댓글에다가 올려주시면 제가 시리즈 2탄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과 많은 댓글 바라겠고요. 또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앞으로의 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 타로 블라썸띵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상과 삶에 힘이 될 수 있는 컨텐츠를 꾸준히 준비할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함께 해주세요. 항상 변함없이 지지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새롭게 찾아오신 분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함께 성장하고 소통할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